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은 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가격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며 행복한 상상을 했던 투자자들은 현재 울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본인이 뒤처진다며 불안했던 사람들은 은행에서 영끌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갭 투자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구매했던 영끌족들이 지금은 높아진 대출금리에 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하락은 기존의 버블 거품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락률이 특히나 높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포구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3,710세대로 38년 된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3평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은 21년 10월에 거래된 6층 13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13층이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최고 가격 대비 약 48%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1년 만에 6억 5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매도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억에 거래된 성산시형은 부동산 카페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약 40년 된 아파트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완공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년 뒤에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짓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상암동 거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3,885세대 51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5호선 애호개역과 2호선 아현역이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라고도 불렸던 마레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24평형을 기준으로 21년 9월에 1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17억 최고 가격을 끝으로 22년 12월에는 11억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 만에 6억이 하락했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17년까지는 7억 밑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최고 가격에 비하면 11억도 많이 빠진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가격을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레미안사차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대흥역과 공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덕레미안사차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6평을 기준으로 21년 10월에 14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8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 만에 5억 8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약 40% 정도의 하락입니다. 바로 옆에 공덕레미안 3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보 10분 거리에 대흥역과 공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덕레미안 3차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4평형을 기준으로 21년에는 최고 가격 15억 3천만 원의 5층이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8층이 10억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 만에 5억 3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약 35% 정도의 하락입니다. 레미안 공덕5차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4평형을 기준으로 21년 10월에 최고 가격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2월에는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 만에 약 4억이 하락했습니다. 약 27% 정도 하락했습니다. 레미안 공덕의 경우에는 모두 비슷한 정도의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아파트는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신촌 스파이파크는 35평을 기준으로 1년 만에 5억 7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신촌 스파이파크는 총 1,015세대로
사용 승인일이 19년 8월으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도보로 7분 거리의 서강대역뿐만 아니라 신촌역과 광흥창역도 있어서 신축이면서 역세권 아파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상승 시기였던 20년과 21년에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이 올랐습니다. 35평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1년 12월에 23층이 21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최고가를 끝으로 22년과 23년에는 단 한 건씩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2년 2월에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올해 2월에는 16억에 17층이 거래되었습니다. 신촌 수파이파크의 16년도 일반 분양 가격은 7억입니다. 아직도 분양 가격보다 약 2배 정도 오른 가격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 월드컵 파크 구단지는 10년도에 입주하고 1036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복도와 계단이 과거 주공아파트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구축의 느낌이 있습니다. 20년부터 21년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최고 가격은 21년 5월에 35평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 가격 거래 이후에 22년에는 직거래로 거래 한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월에는 8억의 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 2편 한세상 2차 아파트입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월드컵 경기장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189세대로 세대 수는 적습니다. 21년까지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최고 가격은 21년 8월에 10억 9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2년 작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8억 2,500만 원의 5층이 거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통해서라도 쉽게 영끌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금리가 다릅니다. 계속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찬가지로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의 금리를 동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예상되지 않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바닥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수 심리가 현재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